여러분들 여행 다녀오시면 사갖고 오는 게 있죠. 위스키입니다. 듀티프리에서 사면 좀 싸죠. 그리고 또 다양한 위스키를 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위스키입니다.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스카치 위스키나 아이리시 위스키 대신에 일본 위스키를 제가 등장시키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의 위스키 시장이 꽤 크고 또 생산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서 소비되고 있는 위스키량의 5%를 일본 위스키가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도대체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스키의 강국이 될 수 있었나? 일본 사람들이 위스키란 걸 처음 맛을 보게 된 건 미국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1853년도인데 미국에 함선이 도쿄만에 등장을 합니다. 그걸 몰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페리라는 제독입니다. 이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와서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짓는데 1년 후에 올 테니 그때 확답을 해달라.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미국 페리 제독이 선물을 여러 가지 주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스키였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처음으로 위스키 맛을 보죠. 그리고서는 메이지 유신을 하고 일본은 이제 개화를 해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죠. 1900년 초반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위스키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나온 일본의 위스키라고 하면은 아까다마라는 게 있어요. 아까다마라는 술을 만든 사람이 산토리 위스키를 만든 토리 신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사카에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수입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갖고 거기 점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술들 같은 것도 많이 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까다마라는 술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위스키가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생산이 되는 와인을 쉐리 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쉐리 와인에다가 식용 알코올을 좀 이렇게 타가지고 기타 제제주를 만든 거예요. 이게 잘 팔렸습니다. 잘 팔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언젠가 나도 정말 제대로 된 위스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히로시마에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서양술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다케스루 마사타케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자기 집에서 양조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형제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양조장을 가업을 이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내인 너라도 해라. 저는 술을 만들긴 하겠습니다만 전통주가 아닌 서양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오사카 공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오사카가 외국물이 들어오는 창구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걸 배우고 싶다 해서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 사람이 한 선배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세츠주조라는 오사카에 있는 식용 알코올을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었는데 자기보다 15년 선배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서양술을 만들고 싶은데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공장에 인턴 사원으로 씁니다. 그때 마침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오리지널 위스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공장장이 사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 최초가 될 테니 이 위스키의 종주국인 스코틀랜드에 가서 직접 배워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장님이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니까 바로 이 사람이 다케스루 마사타케, 이 친구를 불러서 네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위스키 만드는 법을 배워와라. 이렇게 해서 일본인 최초로 스코틀랜드 증류소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2년 동안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꼼꼼히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1918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입니다.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사실은 전쟁 때문에 공황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위스키를 만들어서 굉장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이끌려고 했는데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죠. 포기를 했는데 다케스루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케스루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위스키를 만들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토리 신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리 신지로는 그때 당시에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스코틀랜드에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뜻밖의 대답이 와요. 당신네 나라 일본 사람이 여기 와서 제대로 다 배워갖고 왔다. 뭔 개소리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봤더니 세츠수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츠수조를 찾아가요. 다케스루가 갈 길이 없었는데 신지로가 오니 어떻게 됩니까? 토리 신지로와 손을 잡고 그 회사로 옮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증류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위스키는요, 증류
된 알코올을 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증류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 완성한 곳이 어디냐? 야마자키라는 곳입니다. 야마자키라는 증류소를 만들고 나서 일본의 최초의 위스키가 나오는데 그게 1929년이라는 거죠. 이때부터 일본의 이제 위스키 역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토리에서 나오고 있는 히비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위스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야마자키 증류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쌓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이제 위스키를 만들어내고 나서 빅히트를 치는데 그게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금이 가게 되는 계기가 또 됩니다. 다케스루는 스코틀랜드에서 스카치의 정통 맛을 내는 방법을 갈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스키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장사꾼인 토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을 만들어야지 스코틀랜드 사람이 좋아하는 술을 만들면 안 됐다. 그래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갈려서 다케스루는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지만 둘 사이에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하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9년부터 5년을 더 근무하고 야마자키 증류소 산토리를 나오게 되죠.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통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홋카이도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먼 곳으로 다케스루가 증류소를 옮겼을까요? 이 위스키를 숙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후 조건이었는데 홋카이도 쪽이 훨씬 더 스코틀랜드 북쪽과 기후가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야만 자기가 추구하는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맛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새로운 증류소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위스키를 해야 되는데 위스키란 술이 숙성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기간이 최소 3년입니다. 증류소도 지어야 돼요. 증류소 짓는데 3, 4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7, 8년의 텀이 필요한데 문제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증류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연명을 할 수 있는 다른 비즈니스 툴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과일 주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운 곳이다 보니까 사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대일본 과즙 회사예요. 그래서 대일본 과즙에서 카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니폰 카주라는 이름으로 쓰게 돼요. 영어로는. 과일 주스 장사를 먼저 시작하고 이제 거기서 번 돈으로 이제 증류소를 짓고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산토리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니까라는 브랜드가 바로 이 요이치 증류소, 다케스루가 자기 힘으로 개척한 증류소가 바로 니까입니다. 위스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수요를 넓혀가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류소도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위스키 회사 중에 하나가 혼보슈조라는 곳입니다. 혼보슈조는 원래 소주하고 사케, 청주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위스키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스키를 만들 장인을 모셔오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케스루를 스코틀랜드 유학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 바로 그 15년 선배, 그 공장장이 발탁이 돼서 위스키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위스키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은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는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케스루가 그 소식을 듣고 선배를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자기가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노트를 해놓던 바로 그 필기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그 노트를 토대로 해서 증류기 2대를 만들어요. 위스키 양조 시작했지만 사실은 경기가 또 좋지 않아서 곧 문을 닫게 됩니다. 어림도다. 우여곡절을 겪다가 혼보슈조가 2011년에 다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위스키가 지금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마르스라는 브랜드입니다. 마르스는 MARS라고 해서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화성, 또 하나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르스가 전쟁의 신으로 나옵니다. 근데 전쟁의 신이면서 사실은 또 농업의 신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화성의 불의 의미와 그 다음에 농부의 이미지를 따서 마르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마르스 위스키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마가다케라는 술입니다. 이 고마가다케는 일본의 제펜 알프스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술은 똑같은 술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똑같이 고마가다케지만 레이블이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르스에서 내는 고마가다케 브랜드는 매년 다른 술을 만들어요. 전혀 다른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냐면 컬렉션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새 술이 5월 1일 날 10,000병밖에 안 나옵니다. 하루면 10,000병이 다 날아갑니다. 고마가다케 말고 또 재밌는 술이 있죠. 바로 EY라는 술인데 역시 마르스 브랜드입니다. 바로 EY 기이치로,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술의 이름은 EY 트로디션, EY 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일본 위스키의 시작을, 물론 다케스루가 가서 배워왔지만 그 시작에 종을 쳐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위스키의 전통은 바로 EY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여러 맛을 내는 그 형태로 지금 내고 있는데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우리 입맛에 잘 맞아요. 나가노현에 가면은 사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보편적으로 술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위스키 붐이 또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주 작은 증류소들이 대만에까지 가서 세계적인 위스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옥산이라는 게 거의 4,000m까지 올라갈 정도로 높은 산인데 그런 산 속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벤처 디스틸러리라고 부르는데 벤처 증류소라고 합니다. 이 벤처 증류소는 뭐냐면 아주 작은 증류기를 갖다 놓고 마음껏 자기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츠로즈 몰트라는 술인데 디자이너 이 모드로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양주 위스키 원액, 미국산 원액, 그 다음에 아일랜드산 원액, 이걸 다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섞어요. 섞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에다가 놓고 다시 숙성을 시킵니다. 무슨 맛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든 술들이 외국에서 호평을 받고 엄청난 경매 가격으로 지금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한 병에 10,000불씩 가고요. 어떤 거는 뭐 15,000불, 20,000불씩 갑니다. 서양의 카드가 있죠. 우리 보통 트럼프라고 부르는 거. 그 52장 카드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술병이 52가지가 있습니다. 하트, 스페이드, 뭐 이런 세븐, 뭐 이걸 다 조합을 해서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요. 이 풀세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5천만 원, 2억씩 합니다. 이런 술들이 지금 일본에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이런 양조를 통해서 뭔가 내 꿈을 실현시키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의 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술을 만들어낼 수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유익하셨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맵시 있는 로드마스터 조성하였습니다.